저는 오대수입니다. 64, 스패너로 평생을 먹고 산 배관공이었죠.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외동딸 오하늘이 제 전부입니다. 오늘 8월 18일 하늘이 한 달짜리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요. 새벽 5시부터 잠이 깼습니다. 창틀을 닫고 현관 센서를 갈았어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엔 더 설레는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조카 강재민. 늘 무뚝뚝하던 해가 유난히 상냥했어요. 큰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응, 방금 막 먹었다. 공항에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편히 앉아만 계시면 돼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재민이는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놀라 좋아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살짝 풀렸어요. 그래, 고맙다. 깨끗한 남색 셔츠로 갈아입고 오래된 가죽 구두를 닦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다 우편함에서 빨간 글씨가 찍힌 독촉장을 봤어요. 납부지연, 기한 이익 상실. 내 것도 아닌데 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까요? 불길한 느낌이 스쳐갔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한 노파심이겠죠. 그때 벨이 울렸고 반짝이는 검은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재민이는 번듯한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오늘 멋지세요. 고급 장갑까지 건넸죠. 배관공 손은 소중하니까 이것 끼세요. 과한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20살 넘게 알고 지낸 조카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만나면 다 잊히겠죠.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가죽 시트가 제 등을 받쳐줬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요. 이런 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을까요? 마치 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현악이 흘렀고 재민이는 제 손등에 굳은 살을 보며 말했어요. 큰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본 재민이 눈빛이 자꾸 흔들렸어요. 웃지만 웃지 않는 눈이었죠. 하늘이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땄대요. 자랑을 시켜주니 제가 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네, 해외 연수도 그 덕분이래요. 다음 말은 제 집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금덩어리죠. 오래된 아파트라도 역세권이면 가치가 커요. 저는 즉시 선을 그었습니다. 내 노후 끝판왕이다. 팔 생각 없어.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떴어요.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담보로 굴리자고요. 담보, 이자 적은 회사 알아뒀어요. 큰아버지 같은 분한테는 특별 우대도 해준대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표지판이 지나갔고 인천공항 우측이라는 화살표가 보였죠. 그런데 재민이는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지름길이 있다며 왼쪽 차선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조수석 손잡이를 더 꽉 잡았어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새로 산 장갑은 부드러웠고 그 감촉이 오히려 손에 땀을 불렀어요. 재민아, 여기가 맞나? 네, 맞아요. 이쪽이 훨씬 빨라요. 하지만 재민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핸들 잡은 손등의 핏줄도 도드라졌고요. 제 직업병 같은 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용접이 아니라 폭발 쪽이다. 고층 아파트가 사라지고 낡은 창고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대출 현수막이 휘청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재민아, 공항은 오른쪽이었지. 여기로 가면 막히지 않아요. 내비에도 안 나오는 길이래요. 저는 휴대폰 지도를 켜려다 멈췄습니다. 상대를 자극하면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말이 길어질수록 재민이 핸들 잡은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졌어요. 저는 어제 밤 꾸린 작은 손가방을 무릎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안에는 하늘이 부탁한 약과 집 열쇠, 그리고 오래된 인감 도장이 있었죠. 그 도장은 늘 장롱 깊숙이 두는데 오늘은 왜 들고 나왔을까요? 하늘이 공항에서 바로 주민등록 등본 떼러 구청 갈 수도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나 스스로 틈을 만들었구나. 차 앞 유리에 햇빛이 번졌고 신호등이 멀리 깜박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누나 강경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이 엄마였죠. 잠깐 받아야겠다. 재민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큰아버지, 지금은 잠깐만. 제 손이 이미 통화 버튼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누나의 숨가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수야, 지금 어디야? 그애 옆이지? 왜? 지금 당장 내려. 장롱 서랍에서 내 이름으로 된 위임장 봤어. 서늘한 한기가 뒷목을 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인감 증명서도 같이 한 달 전에 발급된 거더라. 글씨체가 재민이야. 누나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오늘이라는 날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 오전 11시 서류 계약 완료. 주소는 강남 모 오피스텔. 금융 파이낸셜이라고 적혀 있어. 그 순간 재민이가 핸들을 덜컥했고 다른 손이 제 휴대폰으로 뻗었어요. 큰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전화 끊으세요. 재민이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재민이 손목을 툭 쳐냈어요.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차가 휘청였죠. 경적 소리가 겹쳤습니다. 누나, 끊지 마. 위치 공유 보냈어. 신호등이 다가왔고 반대편에서 덤프트럭이 좌회전을 준비했어요. 브레이크가 깊이 밟히며 차가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 짧은 숨 같은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사람의 인생은 핸들을 잡은 자가 정한다. 오늘은 내가 잡겠다. 안전벨트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몸을 웅크려 바닥으로 굴렸죠. 아스팔트가 팔꿈치를 긁었고 오른쪽 어깨가 번쩍했지만 의식은 맑았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구급차를 부른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도로 올라섰어요. 세단은 잠시 멈칫하더니 질주했고 재민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냉기가 저를 더 단단히 만들었어요. 누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자. 서류 그대로 가져와. 대수야. 누나는 죄인처럼 울었지만 곧 목소리를 다잡았어요. 알겠다. 곧 간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진술서를 쓰고 누나가 가져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제 이름이 선명했고 인감증명서에는 낯선 도장이 또렷했어요.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날짜, 제 주소, 담보평가액, 당일 실행이라는 글자들.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을 꾸렸어요. 위치 추적에 들어갑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고 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 타고 파출소로 와. 전화는 나중에. 하늘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겠어. 그 한 줄에 딸의 강단이 묻어 있었죠. 그 강단이 오늘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앞에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금융 파이낸셜이라는 간판 아래로 재민이가 초조한 걸음으로 나왔다가 경사들에게 붙잡혔어요. 재민이는 저를 보자 얼었고 그 뒤로 누나가 나타나 아들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제 상처난 팔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다. 형사가 물었어요. 대면하시겠습니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같이 섰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내 집은 내 한평생이다. 손대면 안 된다. 재민이는 움찔했지만 끝내 눈을 들지 못했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건 우리 셋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제가 발을 붙들었어요. 지금은 서야 한다. 울기는 나중에 하자. 하늘은 눈물을 꾹 삼켰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술, 조사, 송치, 낯선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재민이는 겸의 대부분을 시인했어요.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내용뿐이었어요. 반성은 없었죠. 누나는 작은 아파트를 정리해 제게 치료비와 소송비를 건네려 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 형님, 피부치의 죄값을 돈으로 고치려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누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 몫의 부끄러움입니다. 받아 주세요. 저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하늘의 새 시작에 쓰자고 했어요. 하늘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도면 대신 망치와 자를 들었어요. 아빠, 우리 동네에 오래된 가전 수리방 하나 만들자. 수리방? 버려지는 걸 살려서 다시 쓰게 하자.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내 평생의 손이 다시 쓸모를 찾는구나. 법원은 재민이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누나는 매일 반찬을 들고 왔고 문간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엉킨 계절이 지나갔죠. 어느 날 하늘이 간판 시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오래손, 오래 버티는 손, 오래 살아남는 손.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산 같아서요. 봄이 지나 여름 끝자락, 우리 수리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벗겨진 타일 위를 직접 갈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깨진 선풍기, 고장난 라디오, 물새는 주전자들이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낡은 스패너에 기름칠을 하고 하늘은 고장 원인을 손님에게 차근히 설명했어요. 첫 손님은 아기를 아는 젊은 아빠였습니다.
오래된 선풍기를 살릴 수 있나요? 저는 모터를 분해하며 말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번의 전선 교체 끝에 선풍기가 돌아갔고 아기의 머리칼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 묵은 금이 덜어지는 걸 느꼈어요. 밤이 오자 간판 불을 켰습니다. 오래손이라는 글자에 주황빛이 번졌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번쩍이던 검은 차, 부드럽던 장갑, 틀어진 길, 그리고 전화벨. 그 모든 것이 이 빛으로 흘러들어와 고이 멈춘 듯했어요. 누나가 늦게 도착해 떡을 놓고 갔습니다. 미안했다.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같이 버티자. 하늘이 내일 수리 예약을 적으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기름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핸들을 잡은 자가 정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핸들을 꽉 잡아요. 그리고 다음 고장을 기다립니다. 고쳐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